오늘 오후 3시 20분쯤 LA 한인타운 한복판 사무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현장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9%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년 만에 최고라는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흥사단 옛 본부를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3차 공청회 준비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보훈처와도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인사회에서 우크라이나 한인 돕기 캠페인이 시작된 지 단 하루 만에 12,000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캠페인에 동참한 단체들은 10만 달러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각종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해외 입국자의 7일 자가격리 조치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사건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LA 한인타운 유가와 카탈리나 길에 위치한 5층짜리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현장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유가와 캔모어 부근의 5층 빌딩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았습니다. 건물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대피했지만 2층에서 숨진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소방국은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불에 심한 화상을 입은 사람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고 밝혔습니다. Tragically, one person passed away during this fire. The fire cause is under investigati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LAFD arson section. 숨진 사람의 정확한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국은 진압 작전을 펼치면서 수많은 서류 더미와 각종 파손된 물품 때문에 큰 애로를 겪었습니다. Firefighters had a challenge due to heavy storage inside getting access to the seat of the fire. 오늘 불은 35분 만에 완전 진화됐습니다. 다른 소방관이나 민간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9%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1월 물가 상승폭 7.5%를 뛰어넘은 것으로 40년만 최고라는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유통망 교란으로 안 그래도 가파르던 물가 상승세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 가격까지 오르면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기름값 안정을 위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흥사단 옛 본부를 사적지로 지정하는 다음 관문, LA 시의회 3차 공청회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사적지 지정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면서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흥사단 옛 본부를 사적지로 지정하는데 중요한 관문인 3차 공청회. 다가오는 시의회 3차 공청회를 앞두고 준비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LA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적지 지정 이후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구매 계획까지 요구했습니다. 3차 공청회는 사적지 이후에 저희가 그 단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고요. 사적지 지정 이후 우리가 단소를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다가오는 공청회에서 사적지 지정 이후 지역사회 영향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공청회를 준비해온 비영리 단체들과 흥사단 등 한인단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흥사단 본부 구입 지원을 약속한 한국보훈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부지구매 계획 마련도 시급해졌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의 가장 중요한 사적지이기도 하지만 한국 독립운동의 가장 큰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정부에서 반드시 이 사적지 지정 후 구입할 때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사단은 조만간 미주 한인사회 기금 모금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우크라이나 한인 돕기 캠페인이 시작된 지 단 하루 만에 무려 12,000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캠페인에 동참한 단체들은 10만 달러를 목표로 동포 돕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우리 동포 돕기 캠페인 모금액이 하루 만에 $10,000가 넘었다. LA 한인회는 우크라 한인 돕기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무려 $12,100나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거기 그 한인분들이 계신 학교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세 곳이 계신데 이번에는 이제 한인분들을 직접 저희가 도울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직접 보내게 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을 비롯해 한미식품상협회 등 단체와 업체 10곳에서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LA 한인회와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회 그리고 화랑 청소년 재단 등 30여 단체에서 합동해 이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00여 개의 교회가 소속된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회는 오늘 저녁 미팅을 통해 어떤 식으로 모금을 할지 논의할 방침입니다. 남가주 기독교회에서 모두 회원들을 모집시켜가지고 거기가지고 기도회를 할 지금 예정이에요. 지금 모이신 분들한테 다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2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1차 지원을 시작으로 2차와 3차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는 우크라이나 한인 돕기 모금 캠페인 웹사이트가 다음 주 개설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한국 정부가 각종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해외 입국자의 7일 자가격리 조치도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여부를 빠르면 이번 주말 결정할 전망입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 면제를 이르면 11일쯤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입국 시 7일간의 의무 자가격리는 한인들의 한국 방문에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혀왔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 이상원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격리 면제를 검토한 후에 결정되는 대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방문 지역과 예방접종력, 그리고 음성 확인 검사서를 입국 전에 작성하는 사전 입국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주부터 2주로 예측되는 코로나 유행 정점이 지나면 격리 면제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항공기나 버스 그리고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시행 중인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해제하기 위해 새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우선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CDC는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개정된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LA경찰이 지난주 LA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미행 강도 사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들은 고급 차량을 탄 남성을 집까지 쫓아가 폭행을 가했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명차로 알려진 람보기니에서 내립니다. 다른 두 남성이 람보기니에서 내린 남성을 덮칩니다. 지난 6일 밤 11시쯤 LA 다운타운 인근에서 발생한 미행 강도 사건입니다. LA 경찰국은 당시 피해자는 할리우드에 있는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주차한 뒤 강도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집에서 오는 동안 흰색 자동차 2대가 미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주차를 하고 아파트 출입문을 향하던 순간 미행한 강도 용의자 2명이 권총으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인 피해자는 권총으로 구타당하기도 했습니다. 시계를 강탈당하고 피해자는 1분가량 용의자들과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 뒤 용의자들은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파란색 후드티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용의자는 복스바겐과 닛산 차량에서 내려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인도 대사로 지명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인준 과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척 그래슬리 연방 상원의원이 가세티 임명자의 인준 허가 투표를 지연해달라는 서한을
미치 메코넬 상원 원내대표한테 보낸 겁니다. 가세티 시장과 관련된 성희롱 은폐 의혹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세티 시장의 전 공보국장은 시장이 최측근 고문의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직원과 공모해 거짓 법적 지수를 했다며 가세티 시장을 최근 위중죄로 고발했습니다. 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첫 대외 일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주한 중국 대사와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연달아 만납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첫 대외 일정은 외교 행보였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가 걸려왔고 20분 동안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통화의 주제는 한미동맹과 대북 공조에 맞춰졌는데 윤 당선인은 연초부터 북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 공조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하여튼 취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에 바이든 대통령 역시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의 긴밀한 조율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취임 후 백악관을 방문해달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윤 당선인은 조만간 직접 만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연달아 접견합니다. 기시다 후오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선인으로서 한중,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긴밀히 소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 윤 당선인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당 지도부와 함께 분향한 뒤 방명록에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도 통화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위로의 말을, 이 후보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한국 대선 다음 날 북한도 역시나 움직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장거리 로켓 발사가 가능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현대적으로 보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장거리 로켓 발사가 가능한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총비서가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위성 발사장 개건 현대화 목표를 제시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와 로켓 이동 레일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앞으로 군사정찰 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대적으로 개건 확장하며 발사장의 여러 요소들을 신설할 것에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형 운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 조립 및 연동 시험 시설들을 개건 확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김 총비서는 우주 개발을 총괄한다는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정찰 위성을 많이 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찰 위성 배치를 위해서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야 하는 만큼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장거리 로켓 발사를 승인한 셈인데 곧바로 동창리 발사장을 찾아 시설 현대화를 지시한 만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을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했던 두 발의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새로운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발사 직후 북한은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정밀 분석 결과 두 번의 발사 모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 시스템이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처음 선보인 거라면서 북한이 정찰 위성을 언급한 건 ICBM 발사를 우주 활동으로 꾸미려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번 두 차례 발사는
지난 2017년 ICBM 시험과 달리 ICBM의 사거리와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면서 최대 사거리의 ICBM 발사를 준비하는 전 단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심각한 긴장고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곧 미 재무부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진전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에 나서는 등 다양한 추가 조치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외교를 통한 해결이라는 대북 정책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한편 미국과 껄끄러운 중국으로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반응 송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하 전화나 축전은 아직 없었고요. 오후에 열린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공식 입장이 처음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선 당선을 축하한다고 짧게 언급하고요. 이어 한중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다. 수교 이후 30년 동안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我们愿同韩方共同努力，以建交30周年为契机，推动两国关系。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정부 대신 견제구를 던지는 분위기인데요. 황구15 등 일부 관영 매체들은 윤 당선인이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드 추가 배치와 쿼드와의 협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중이 경제 등으로 엮인 만큼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새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부합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의 미중 사이 균형 외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기대와 압박을 담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또 급속도로 악화된 한중 국민들의 정서가 양국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에서 반중 정서에 기댄 면도 있는데 취임 이후에도 그런 기조를 이어갈지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마음으로부터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日韓関係を発展させ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次期大統領のリーダーシップには期待したいと。 그러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위안부 문제 등 개별 현안은 약속을 어긴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윤 당선인도 한일 역사 문제와 경제 안보 협력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 외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고 특히 과거사와 주권 문제는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자세여서 당장은 극적인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내일 윤 당선인과 전화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의 대외 정책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최우선 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한미일이 북한 비핵화와 중국 견제에 손발을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안도의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5월 말 바이든 대통령의 동북아 방문을 계기로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까지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가졌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인도주의적 통로로 열어두기로 했던 마리우폴에서는 러시아군이 어린이 병원 등에도 포격을 이어갔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북동쪽으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브로바리 지역. 수도 키이우로 이동하는 러시아 탱크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러시아군이 포위망을 좁히면서 키이우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서도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Але столиця живе під загрозою вторгнення. І тому ми продовжуємо разом з військовими та обороною дбати про укріплення Києва. 공습 이후 처음으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고위급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러시아군은 인도주의 통로를 매일 열겠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 통로에 대해서도 포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also raised the issue of a ceasefire, 24-hour ceasefire, to resolve the most pressing humanitarian issues. We did not make progress on this since 남부 도시 마리우폴에서는 열흘째 전기와 수도가 끊긴 채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격을 당한 어린이 병원과 산부인과 병원을 비롯해 지금까지 어린이 71명이 숨지고 최소 100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송전망이 파괴돼 전력 공급이 중단된 체르노빌 원전에 벨라루스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임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유럽연합 가입 문제를 논의했지만 신속 가입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에 내일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남가주에 내일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산타모니카 산맥을 제외한 LA 카운티 산악 지역에 강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대에 시속 25에서 35마일의 북동풍이 불고 최대 시속 60마일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되는 인기 샐러드가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트레이더조 크런치 슬러 위드 치킨, 크리스피 누들 앤 땅콩 드레싱에 플라스틱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3일에서 6일까지 생산됐으며 유통기한은 3월 9일에서 12일로 표기된 제품입니다. 뉴욕에서 아시안에 대한 인종혐오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플러싱 경찰은 지난달 27일 밤 9시 반쯤 린든 플레이스 플러싱 모델 앞에서 30대 임모 씨가 괴한으로부터 아시아로 돌아가라는 인종혐오 발언과 함께 흉기로 공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8일 밤 9시 9분쯤 맨하탄 전철역에서는 20대 아시안 남성이 망치로 머리를 맞아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한인 류마티즘 전문의가 의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포트리에 거주하는 류마티즘 전문의 주모 의사가 지난 2010년부터 9년 동안 메디케어 등 건강보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88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오는 7월 14일 형을 선고받을 예정으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100개의 명판 중 첫 번째 명판이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첫 번째 명판에는 미군과 카투사의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표기했으며 위대한 국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미군과 카투사를 기린다는 글귀를 새겼습니다. 준공식은 오는 7월 27일 열릴 예정으로 현재 총 100개 명판 중 42개가 완성됐습니다. 네, 오늘 LA 한인타운 화재로 숨진 사람이 고령의 한인 남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